예, 일주일도 금방 가고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일 때문에 좀 늦어서 지금 시간이 보니까 8시 반쯤 됐습니다. 9시 차를 빼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번 달에 공성지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2명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증여재산과 유증이 혼재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설명을 드리면, 아버님이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자녀가 1명, 2명, 3명, 4명, 장남이 있고, 일녀가 있고, 이남이 있고, 이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이 장남한테 4천만 원을 현금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유언으로 갖고 계신 현금 약 1억 5천 정도를 유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한테, 장남이 되겠죠. 장남한테 약 10억 원의 부동산을 유증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와 장남을 상대로 이렇게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머니를 빼고 장남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류분이 있으면 유류분을 청구하겠죠. 이 경우에 이 어머니의 상속 지분은 11분의 3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곧 3분의 22의 지분이 됩니다. 이 자녀들은 각각 유류분이 1분의 11이 됩니다. 왜냐하면 1분의 2가 법정 상속 지분이기 때문에 그 절반인 11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전체 재산이 4천만 원과 1억 5천, 10억이기 때문에 총 재산은 11억 9천만 원이 됩니다. 11억 9천만 원이 전체 재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유류분은 이거에 22분의 3이 되고, 자녀들은 1분의 11의 지분이 됩니다. 얼추 따지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22분의 3이기 때문에 한 2억, 한 2억 가량 됩니다. 자녀들은 한 1억 정도 되고, 어머니가 한 1억 5천 되겠네요.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와 일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유류분을 청구를 하게 되면 어머니는 1억 5천을 받았을 뿐이거든요. 어머니의 유류분과 동일합니다. 이게 이렇게 동일하죠. 어머니한테서 유류분을 뺏어오게 되면
어머니는 자신의 유류분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유류분에 반한 대상, 유류분, 유류분의 피고는 유류분을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특별 수익자만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1억 5천 증여받았다 그래서 어머니도 피고가 되고 여기서부터 유류분을 뺏어버리면 어머님도 유류분이 빵꾸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받았다고 무조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상속인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해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1억 5천은 전체 재산 11억 9천을 계산하는 데는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지만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게 그 유류분 계산 방식입니다. 옆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만약에 여기 그 제3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니고 제3자. 제3자가 1억 5천을 받았다. 이럴 때는 피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는 유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 간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자녀들이 유류분을 유언을 받은 1억 5천을 받은 10억의 유증과 4천만 원의 증여를 받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얼마를 받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돼서 1억. 1억을 각각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에서 여기서 유류분 1억을 받아와야 되느냐, 여기서 받아와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0.4억 대 10억, 10의 비율로 이 1억을 쪼개서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9,600만 원 받고 부동산에서 현금에서 4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어느 쪽이냐는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 값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끝나는 시점에서는. 뭐 지금 저희가 가장 오래된 사건이 2015년 사건을 아직도 1심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1심에서 뭐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지금 마지막 변론이 남아있는데 다음 달에 끝나고 판결이 떨어지고 그래도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뭐 후년이나 가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2015년에 소재기를 해서 2021년에 판결이 떨어진다. 6년이 지납니다. 이 부동산이 개발될 수도 있고 값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죠. 따라서 이 부동산에서 만약에 이 부동산에 9,600을 지분을 가져왔는데 10억짜리 20억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때 이거 2배를 받게 됩니다. 2배를 받게 되죠. 왜냐면 10억분의 1억이니까 10분의 1 지분이니까 20억이 가면 이 20억의 10분의 1 지분인 20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으로부터 받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판례하고 민법 규정에 의하면 이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증여와 잘 안 나오네요.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 이때는 유증재산으로부터 먼저 반환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증재산을 다 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그림은 이해하셨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반환받아야 된다. 그런데 유증이 5천만 원이고 증여가 10억이다. 이런 경우는
이 유증에서 5천만 원을 다 가져옵니다. 이렇게. 5천만 원이 부족하죠? 이 5천만 원을 이 증여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만약 현금이라면 이 현금에서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유증으로부터 다 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는 증여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증이 10억이고 증여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유증만으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판결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증받은 부동산으로부터 1억, 그래 10억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1심이 끝난 상태고 2심이 이제 뭐 항소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유증과 증여가 있다면 반환 순서는 유증 먼저다. 유증 먼저에서 유류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 이 당시에 피고는 누가 되느냐? 유류분을 초과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가 됩니다. 제가 당사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이 상속이 될 수 있지만 제3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의 강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소송할 때 누구를 피고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두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만 유증만으로 충분하다. 내 유류분이 그러면 이 사람만 피고로 잡으면 됩니다. 괜히 증여 받은 사람을 피고로 잡아봐야 소송 비용만 아깝고 나중에 오히려 이 사람 소송 비용을 물어주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당사자로 정하느냐, 그리고 이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것부터 먼저 재산을 가져오느냐, 그리고 반환 비율을 따질 때 유류분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 반환받기 때문에 이 유증, 증여, 이 금액 자체의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유류분을 빼고 나머지 초과 특별시간 비율에 따라서 반환받기 때문에 그 당사자 문제, 그리고 어떤 것부터 반환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결정하려면 이거를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는데, 요즘 법원의 판사님들이 판결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뭐 하루에 뭐 2개, 3개씩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사건도 많이 하고 뭐 일일이 사실은 다양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그리고 저희가 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례를 알려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되면 시간을 내서 각각 실제에 있었던 판결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